안녕하세요. 자, 저희 공기업 취업 대비를 위한 시사 면접 대비반 임정빈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한전에 관련돼 있는 에너지 관련돼 있는 공기업들 많죠. 그런 공기업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면접 중에 기술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면접은 장황하게 저희가 몇십 강 정도 해가지고서 저희가 촬영해 놓은 게 있고요. 자, 이 치사 면접은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PPT 형태나 아니면 토론 형태로 어떤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토론하는 그러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의 해결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런 면접을 통해서 이제 몇몇 실무자들이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한 대비반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꼭 정답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분명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는 그러한 강의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강의랑 다르게 미리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서 미리 연습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듣고 내 생각은 이래라는 거를 조리 있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반을 만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면접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자, 요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됐던 게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있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있죠? 자, 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같이 항상 묶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 비트코인을 실제 해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은 분명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가능성 크고요. 고등학생들도 지금은 못할지언정 그 당시 때 분위기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번 친구들도 있었고요. 쫄딱 망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뭔데 이게 왜 사회적 이슈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의 화폐를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전자화폐입니다. 그럼 이런 가상 전자화폐가 우리 사회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한 번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보면은 비트코인은 지폐와 같은 화폐입니다. 지폐와 같은 화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대신 이거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로는 뭐냐면 그냥 우리 OK 캐시백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OK 캐시백 포인트는 한국은행이라든가 어떤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포인트를 돈처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죠. 바로 비트코인도 그런 개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가상의 포인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상의 포인트를 우리는 제공해 줄 거야. 이거를 물건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만들어 놓은 화폐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돈은 항상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듯이 어떠한 장부 안에는 그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마치 돈처럼 쓸 수 있는 화폐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다 휴대가 가능하다. 말 그대로 신용카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만 인증할 수 있다면 나를 실제 어딘가에 가서 인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나에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돈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인데 그래서 위조가 어렵다라는 거죠. 돈처럼 우리 슈퍼노트 있죠? 북한 애들이 만든 슈퍼노트처럼 100달러짜리 계속 위패 만드는 그런 형태로는 절대로 위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아주 뛰어나다. 단 아까 얘기했듯이 발행 주체는 없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인데 보이지 않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할 때 게임 머니가 있잖아요. 게임 머니가 실제 돈은 아닌데 그 게임 머니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게임 머니가 마치 현금처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블록체인이라는 건, 자, 만약에 저랑 어떠한 거래처가 있죠.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 거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물건을 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장부가 있고 저의 비트코인 장부가 있어요. 개개인의 장부가 있으면 그 장부에 서로 거래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거래된 내용을 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쇠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죠. 그걸 우리는 한 블록이 여러 개처럼 연결돼 있다.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록체인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1000명의 장부를 갖고 있는 개개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0명에 나와 있는 그 개개인의 장부 내용들을 다 기재를 했겠죠. 그러면 그 기재한 내용들이 1000명이 다 일치됐을 때 그 내용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토탈 저 말고 9명이 있겠죠. 그 9명과의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을 때 거래 내역을 다 적어요. 맞죠?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을 9명이 다 뭡니까? 예, 다 꺼내놨을 때 그 꺼내놓은 내용이 다 일치하면 그건 참이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어떠한 이게 바나나라고 할게요. 이게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를 저는 보고 얘는 바나나야, 노란색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8명도 노란색 바나나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명이 빨간색 자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노란색 바나나니까 걔네들 말은 참이고 한 명은 뭐다? 거짓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논리를 갖는 걸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즉 개개인에 대한 장부가 무진장 많은 거죠. 한 수천 개, 수억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수천 개, 수억 개의 만약에 통일성이 99%를 달성을 했어. 그러면 걔는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0.0001은 거짓이다. 걔는 장부로서 의미가 없다. 이런 논리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위조가 불가능한, 즉 뭐냐면 우리가 쉐어하는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에서 그 일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기술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비트코인에만 들어가 있는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공유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킹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해킹을 당했을 때 굉장히 이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개개인에 대한 장부인데 이거조차도 이제 해킹을 누군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다? 해킹으로부터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완벽하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반드시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분들도 비트코인이 좋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로서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블록체인의 획기적인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력이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기술력이 계속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 굉장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안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뭔지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공개 장부를 두고 여러 명의 장부가 일치됐을 때만 그것이 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실제 장부로서 기재를 한다라는 개념의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10명 중 9명이 노랗고 생긴 게 바나나 모양이다라고 하면 그게 노란색 바나나가 되는 건데 나머지 한 명이 걔는 빨간색이 자두야라고 하면 그건 거짓이고 나머지 9명이 참이다. 근데 그게 10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억 명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에 근접한 객관적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죠? 100% 완벽한 100%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 99.9999999%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미트로 따지면 뭐가 된다? 리미트 90.999에 도달하면 100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러한 논리로 잡아놓은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미분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미분학 리미트 들어가면 미분학이 들어가죠. 그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최소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최소한 개념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고 이게 블록체인이 그 정도 이해되잖아요. 그걸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면접 가가지고서 무슨 전문가처럼 내가 그러면 걔네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얘는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나?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거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지식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얘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학생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는 이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요 비트코인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제 친구들이요 비트코인 한다고요. 학원비 다 때려 붓고요. 그리고 막 등록금도 갖다 때려 붓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비트코인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너무 나는 싫어요. 막 치를 떠는 애들도 있어요. 너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 제 친구는요 이번에 투자해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2천만 원 투자해서 1억 됐다 그러는데 저도 한몫 챙길 것 같아. 해서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또 견해를 좀 좋게 보일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젊은 분들이 이런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러한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답을 낼 의도도 없고 답은 이거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술 면접처럼 답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비트코인이 견해는 나는 어떨까? 나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비트코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죠. 저희 앞집에 있는 어떤 총각이 있거든요. 총각이랑 좀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데, 앞집에 있는,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나이가 좀 많아요. 일도 안 다니고, 맨날 담배만 피고, 종종 담배꽁초 밖에다 버리고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119가 와서 싣고 갑니다. 뭐 했냐면은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있어요. 자,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할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요거 쳤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 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보폭을 가질 텐데 이쯤에 샀을 겁니다. 아마 이쯤에 샀다가 아마 이쯤에 내려왔을 겁니다. 이 갭이 엄청 컸겠죠. 그럼 이 돈이 만약에 내가 빚을 줘서 몇 억을 갖다 3억을 갖다 쏟아 부었어. 근데 요게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1억 5천 정도로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의 낙이 사라지죠. 빚 냈는데 이자 내기도 힘들잖아요. 왜? 나는 여기 치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투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주식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는 제조라든가 이런 실물적인 것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투기성도 너무 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성향이 좀 강한 나라 중 하나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게 들릴지 몰라도 약간 이제 그런 투기적 성향이 조금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한몫 톡톡히 챙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할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썩 좋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떨 것인가라는 거죠. 저는요 가긴 갈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왜냐면 지금의 그런 화폐의 시장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점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화폐 시장은 뭐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에 의해서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이라는 게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비트코인도 향후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는 안 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투자 원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실물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토지, 지분이라든가 어떠한 그 실물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다? 말 그대로 뜬 구름입니다. 그냥 구름 버블 안에서 누가 더 그 버블로부터 더 많은 버블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개념이죠. 그죠? 그럼 이 버블은 언젠간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그 터질 때 내가 그 끝자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위험성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하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제 학생들, 흔히 말하는 고등학생들이 비트코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험성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하여튼 뭐 하는 걸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절제와 통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투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자제력을 먼저 배양한 다음에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시사 면접을 하는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문을 많이 봤으면 좋은데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뭐 최신 뭐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있는 이면에 대한 형태를 객관적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한 번 정도는 주관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라는 그 면접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면접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 면접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때 그 토론 면접에 대한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서 데리고 가기에 즉 조직에서 우리가 이제 직원을 뽑을 때 당연히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분들 또한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된 분들을 당연히 우수한 점수 주려고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 면접에 대한 비트코인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